전기차가 들면 누가 웃을까요? 당연히 정부겠죠. 친환경 전환에 성공한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미래가 아니라 유류세의 장례식이었거든요. 2018년부터 6년 동안 한국에서 주유소 870곳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한 곳씩 사라지고 있고요.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으로 올해만 1조 6천억 원을 풀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주유소 한 곳이 내연차 한 대에서 걷던 세금이 리터당 820원, 연간 15조 원이었거든요. 이 징수소가 사라지면 그 돈은 누가 메꿀까요?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이 왜 친환경 진보가 아니라 여러분 차에 붙을 다음 세금의 신호탄인지, 그리고 왜 지방 운전자가 가장 먼저 버려지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서울 외곽에서 25년째 주유소를 하는 김 사장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월 매출은 3억쯤 됩니다. 숫자만 보면 꽤 큰 장사 같죠? 그런데 김 사장님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월 150만 원이에요. 이게 가상이 아니라 업계 평균입니다. 휘발유 1리터 팔면 주유소 마진이 30원에서 많아야 100원. 마진율로 치면 5에서 7%예요. 여기서 임대료 빼고, 인건비 빼고, 카드 수수료 빼고, 금융비용 빼면 순이익률은 1에서 2%만 남습니다. 한국일보, 시사저널, 머니투데이 같은 업계 취재가 다 같은 숫자를 말해요. 사장님 실수령 월 100에서 200만 원이 업계 평균값인 거죠. 월 1000만 원 버는 줄 아는데 1년 내내 적자라는 사장님 인터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더 힘든 건 경쟁입니다. 알뜰 주유소가 들어온 뒤로는 반경 2km 안에 있는 일반 주유소의 폐업 위험이 2.5배 높아졌어요. 옆 블록에 알뜰 하나만 생기면 우리 주유소는 시한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정유사사 직영점만 따져도 지난 10년간 1,8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SK랑 GS 깃발 꽂힌 대형 주유소가 한 해에 100수십 곳씩 사라져 온 겁니다. 그럼 이 지경이면 그냥 문을 닫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시작됩니다. 주유소 하나 폐업하려면 돈이 얼마 들까요? 철거비가 최소 7천만 원, 땅속에 스며든 기름을 파내서 토양을 정화하는 데만 7,5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 다 합치면 폐업에만 1억 5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25년을 해서 겨우 손에 쥔 돈이 문 닫는 비용 하나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문을 안 닫습니다. 그냥 불 꺼놓고 방치해요. 업계에서는 이걸 좀비 주유소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사장님 주머니에는 토양 정화비 걱정만 뭉텅이로 들어있는 거죠. 지금 정부가 추산하는 장기 전망은 이 정도예요. 2040년까지 전국 주유소의 74%가 사라진다. 2019년 기준 11,000개였는데 그중 8,500곳이 추가로 퇴출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점, 정부는 왜 이 사장님들을 안 도와줄까요? 일본은 이미 폐업 보조금이랑 토양 오염 방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요. 1995년에 6만 곳이던 주유소가 2020년에 절반으로 줄었을 때 정부가 제도적으로 착지시켜 준 겁니다. 한국은요? 사업자 부담 원칙, 1.5억은 네가 알아서. 전기차 보조금은 쏟아붓는데 주유소 장매비는 사장님 주머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정부가 이렇게 조용한 이유, 장부를 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제 넣은 5만 원어치 기름 영수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짜 답은 거기에 있어요. 휘발유 1리터에 얼마가 세금인지 아세요? 평균 820원이에요. 기름값의 60%가 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세금 구성을 한번 뜯어볼게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줄여서 교외환세가 529원, 주행세 138원, 교육세 79원, 부가가치세 74원. 이 4개가 합쳐져서 820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5만 원어치 주유하면 대략 3만 원이 세금입니다. 기름 한 번 넣는 게 아니라 세금 한 번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낸 게 아니라 주유소 사장님이 낸 것처럼 보일 뿐이고 실제로는 여러분이 꼬박꼬박 국세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금을 누가 걷어서 정부한테 전달하느냐? 주유소 사장님이에요. 김 사장님은 기름 파는 상인이 아니라 정부 대신 유류세를 걷어주는 세금 대리점 사장이었던 거죠. 은행 창구랑 똑같아요. 그냥 전국에 1만 개 깔려있는 유류세 징수 창구인 겁니다. 이 창구 1만 개가 한 해에 얼마를 걷어서 정부에 넣었을까요? 2023년 교외 환세만 10조 8천억 원, 2024년엔 11조 1천억, 2025년에는 유류세 인하분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탄력세율 환원이 반영돼서 15조 1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주행세, 교육세까지 합치면 운전자들이 기름 넣을 때마다 내는 세금이 한 해 기준 훌쩍 더 커져요.
15조 원이면 감이 잘 안 오시죠? 한국인 한 명당 30만 원씩 걷어들이는 규모예요. 4인 가족이면 120만 원. 대한민국이 1년에 자동차 한 번 넣을 때마다 이만한 돈을 조용히 가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시대의 염세, 주세 같은 간접세 시스템을 21세기의 복사에 붙여넣은 거나 다름없어요. 국민이 세금 내는지도 모르게 걷는 것, 이게 간접세의 매력이거든요. 소득세 올리면 월급쟁이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유류세 529원 올려도 사람들은 기름값 올랐네 정도로만 느끼고 지나가잖아요. 정부 입장에선 가장 저항이 적은 세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창구가 사라지고 있어요. 6년 만에 870개, 하루에 하나씩. 여기서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창구가 사라지면 걷던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부가 내놓은 답은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2025년 예산으로만 1조 5,953억 원, 승용차 보조금 7,800억, 전기 승합차 2,795억, 전기 화물차 3,583억, 그리고 내연차 폐차하고 전기차 사면 주는 전환지원금 1,775억, 딱 맞게 1조 6천억 원 가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숫자를 한번 나란히 놓아볼게요. 한쪽은 15조, 유류세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다른 한쪽은 1.6조, 전기차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들어오는 돈의 10분의 1이 나가는 돈인 거죠. 이게 좀 이상하죠? 전기차를 살수록 유류세는 덜 거칩니다. 왜냐면 전기차는 휘발유를 안 넣으니까요. 리터당 820원짜리 세금을 아예 안 내는 차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금 1원을 쓸 때마다 미래의 유류세 수입이 차감되는 구조인 겁니다. 한쪽에선 세수를 걷고 다른 쪽에선 그 세수를 깎는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집에 수영장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닥에 큰 구멍이 뚫렸어요. 물이 15조 원어치씩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 앞에 정부가 양동이를 들고 서 있습니다. 이 양동이 용량은 1조 6천억이에요. 이걸로 채울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근데 이 양동이 채우는 게 아니라 수영장 위에 뚫린 또 다른 구멍이었어요. 보조금은 줄수록 전기차가 늘고 전기차가 늘수록 유류세 수입은 더 줄거든요. 구멍 위에 또 구멍을 뚫는 구조인 거죠. 2025년 9월에 한국 전기차 등록 대수가 85만 대를 돌파했고 2026년 1월에는 100만 대를 넘어설 거라고 해요. 2019년 이후 연평균 35.5%씩 늘어왔는데 이 속도면 유류세 감소 곡선도 가파르게 꺾입니다. 경향신문이 인용한 분석을 보면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달성되면 자동차 세수가 지금보다 69% 감소한다고 해요. 거의 70%가 증발하는 거예요. 국세의 한 축이 사라지는 규모입니다. 정부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4년에 이미 권고보고서를 냈거든요.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에도 도로 사용 비용 부담 대책이 필요하다. 번역하면요, 새로운 세금을 설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2040년까지 주유소 74%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을 이미 내놨는데 정부가 이 보고서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알면서도 보조금 1.6조만 편성하고 대체세원 법안은 아직 비어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거둘 건데요? 답은 해외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세 나라에서 동시에요. 첫 번째, 뉴질랜드. 2024년 4월 1일부터 전기차에 새로운 세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RUC. 우리말로 하면 도로 이용료인데 사실상 주행세입니다. 계산법이 재밌어요. 휘발유를 안 넣으니 리터당 세금을 못 걷잖아요. 대신 운전자가 1000km 달릴 때마다 76달러를 내는 구조로 바꾼 겁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걸 두고 지난 50년 도로 재정의 가장 큰 변화라고 자찬했어요. 장기 계획은 아예 경차 350만 대 전체를 휘발유세에서 전자주행세로 갈아 끼우는 거고요. 두 번째, 미국. 오레곤주는 2015년에 이미 주행거리세를 시행했어요. 이름은 VMT. 버지니아, 유타, 하와이 4개 주에서 전기차 오너들은 이미 마일당 돈을 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마일당 1센트 정도, 하와이는 오도미터 수치로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세 번째, 일본. 2026년부터 전기차 차량 무게에 비례해서 세금을 올리기로 했어요. 말은 무게세지만 실질은 주행세의 변형입니다. 배터리 무거운 차일수록 도로를 많이 쓴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뉴질랜드, 미국, 일본 이 세 나라가 공통으로 말하는 건 하나예요. 유류세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달린 거리로 세금을 걷는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아직 공식 법안은 없어요. 근데 신호는 이미 왔거든요. 2026년부터 전기차랑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이 40%에서 30%로 내려갑니다. 혜택 축소 시작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정부는 전기차한테 사세요 사세요 신호만 줬거든요.
근데 2026년부터는 처음으로 이제 너희도 돈 낼 차례야 신호를 보낸 겁니다. 주행세라는 단어가 언제 법안으로 등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뉴질랜드가 2024년에 시작한 걸 감안하면 한국도 2030년 전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에 TV 뉴스에서 전기차 주행세 도입 검토라는 자막이 뜨면 그게 이 장면의 시작인 거예요. 정리해서 생각해 볼게요. 주유소가 사라지면 유류세가 줄고, 유류세가 줄면 도로 유지비가 부족해집니다. 도로는 전기차도 똑같이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선 전기차도 도로 쓰는 만큼은 내라는 논리가 설 수밖에 없어요. 이 논리가 법안으로 넘어오는 순간 여러분이 지금 내는 유류세는 어차피 다른 이름으로 붙을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이 주행세가 제일 먼저 때릴 사람, 사실 전기차 오너가 아닙니다. 주유소 감소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광주예요. 1년에 4.7%씩 줄어듭니다. 부산이 4%, 경북 3.5%, 서울은 61곳 줄었고요. 경남은 100곳이 넘게 사라졌어요. 감소가 가장 심한 곳이 지방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지역에 전기차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느냐? 반대예요. 전국 충전기 중에 4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강원, 전남, 경북, 제주는 충전소 보급률이 전국 평균의 60에서 80%밖에 안 돼요. 그나마 있는 충전기도 90%가 완속이고요. 급속 충전기는 전체의 10%뿐입니다. 장거리를 뛰어야 하는 지방일수록 30분 만에 80%를 채워주는 급속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서울 강남에 사는 직장인은 전기차를 사면 국고 58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50만 원이 더 붙습니다. 2026년부터는 내연차 폐차 조건이면 680만 원까지 올라요. 집 앞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충전기가 있어서 밤에 꽂고 자면 끝이에요. 경북 영덕에 사는 사장님은요,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에 살고 전기차 충전소는 30km 떨어진 읍내에 완속 1기 있고요. 기름값은 수도권보다 리터당 200원 정도 비싸고 그마저도 근처 주유소가 하나둘 문을 닫는 중이에요. 사장님은 여전히 내연차를 탈 수밖에 없고 유류세 820원은 그대로 내야 하죠. 같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도권에는 보조금이 가고 지방에는 폐업이 갑니다. 그러다가 주행세가 도입되면 전기차 오너는 새 세금을 내겠죠? 근데 영덕 사장님은요, 이미 유류세 내면서 주행세까지 준비해야 할 순번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한 세금인데 이중부담이 예정된 사람인 겁니다. 이 구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요. 2030년 정부 목표는 전기차 300만 대, 충전기 150만 기입니다. 근데 이 목표가 달성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민간 충전 사업자는 이용률이 높은 곳부터 설치하거든요. 서울, 경기에 전기차가 많으니까 충전소도 거기부터 깔립니다. 경북, 강원은 이용률이 낮으니까 뒷순이에요. 시장 논리로 움직이는 인프라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 돈 되는 곳에 가는 겁니다. 친환경 전환이라는 이름 뒤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일이 이거예요. 전환의 비용을 전환하지 못한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전기차 오너가 보조금 680만 원 받을 때 영덕 사장님은 미터당 2,000원 가까운 기름에 820원의 세금을 붙여서 꼬박꼬박 메꾸고 있는 거죠. 주유소가 사라지는 건 친환경 진보가 아니에요. 15조 원짜리 징수소가 문을 닫는 거고 그 빈자리는 결국 여러분 차에 붙을 겁니다. 내일 아침에 주유할 때 리터당 820원의 세금을 내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전기차 보조금의 진짜 가격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